미시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5세 학생이 총을 난사해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총격범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인플레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규제 완화 등으로 한인 비즈니스들이 모처럼 연말 대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갑작스런 등장으로 업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각종 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의회에선 더 강력한 안전표준을 요구하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미시건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학교에 재학 중인 15살 학생으로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는데요.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동급생들의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 북쪽으로 30마일 떨어진 지역의 한 고교. 오늘 낮 12시 51분쯤 이 학교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100건 이상의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습니다. 총격범은 최소 20여 발의 총탄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무차별 총격으로 3명이 숨졌는데 희생자 모두 14살에서 17살 사이 학생이었습니다. 이외 교사 1명을 포함해 총 8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이 중상을 입어 수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suspect fired multiple shots. There's multiple victims. It's unfortunate I have to report that we have 3 deceased victims right now who are all believed to be students. 총격범은 이 학교에 다니는 15살 학생으로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총격범은 평소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동급생들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But I have seen him around the school, and he's a kid, you know, he's just a regular kid that goes to school, you know. He's been picked on and stuff like this, so when a kid has been picked on and stuff, people's bullying him, you're gonna get this reaction. 특히 해당 사건 이전 이미 학교에서 총격이 발생할 것이란 소문이 떠돌기 시작해 일부 학생은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선 한정의 반자동 권총 외에 다른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총격범의 주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상태이며 학생들의 진술과 SNS 정황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한편 LA시는 인터넷 등에서 부품을 따로 구입해 조립한 이른바 고스트건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고스트건 소지와 구매, 판매, 인수, 운송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LA시 의회는 지난 8월 LA시 검찰의 고스트건의 전면 금지를 위해 관련 법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시 검찰에 지시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 10월 샌디에고에서 발효됐습니다. 고스트건은 무면허 구매자가 키트를 구입해 조립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일련 번호가 없고 추적이 어려워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시에서 회수된 고스트건은 1,445정으로 1년 사이 무려 2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아공에 앞서 이미 네덜란드에 오미크론 감염자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각국이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들은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자 서둘러 국경을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남아공 감염 사례가 WHO에 보고된 11월 24일 이전
이미 네덜란드에 오미크론이 존재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국립공중보건환경연구소가 이보다 앞선 11월 19일에서 23일 사이 채취된 샘플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발견한 겁니다. These labs are currently collecting all this data from their systems, and we ask them to send us the suspicious samples so that we can check it. So basically, the 19th of November is now the earliest date. 아프리카 남부 지역을 상대로 빗장을 걸어봤자 이미 유럽 정중앙에 변이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유럽연합 소속 10개 국가에서 이미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42건 확인됐고 독일에서는 해외에 나간 적이 없고 외국인과 접촉한 적도 없는 39살 남성이 오미크론에 감염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의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 조치도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대중교통과 상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 이탈리아도 6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전면 의무화할지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오미크론의 출현에 놀라서는 안 된다며 세계 각국에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길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물가 억제 대책의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오늘 상원 은행위원회 출석한 그는 새 변이 바이러스로 근로 의욕이 둔화되고 공급망 교란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he recent rise in COVID-19 cases and the emergence of the Omicron variant pose downside risks to the employment and economic activity and increased uncertainty for inflation. 파월 의장은 당초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면서 일시적 현상이라고 했던 표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It's difficult to predict the persistence and effects of supply constraints, but it now appears that factors pushing inflation upward will linger well into next year. 따라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대응책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11월부터 채권 매입 규모를 줄여서 시장에 돈이 덜 풀리도록 한 이른바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를 몇 달 일찍 끝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파월 의장은 밝혔습니다. 테이퍼링을 끝낸다는 것은 다음 단계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종료될 전망이던 테이퍼링이 더 일찍 마무리되면 금리 인상 시기가 연초로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몇 주 뒤에 열릴 연준 회의에서 논의될 거라고 파월은 말했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서부 텍사스 원유는 전날보다 5% 이상 떨어진 배럴당 66달러 선에 거래돼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부스터샷 권고를 격상했습니다. CDC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 해서 맞아야 한다로 권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을 마친 지 6개월이 넘은 모든 성인과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지 2개월이 넘은 모든 성인에게 부스터샷 접종이 권고됐습니다. We cannot predict the future, but we can be prepared for it. To be crystal clear, we have far more tools to fight the variant today than we had at this time last year. 이전에는 50세 이상 고령자와 18세 이상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만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고 다른 성인은 각자의 위험도를 근거로 부스터샷을 맞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CDC의 권고였습니다. 오미크론은 최소 16개국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또 기존 백신이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연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송년 모임이 없다시피 했었죠. 백신 보급으로 규제가 풀린 올 연말은 상황이 많이 바뀌는가 싶었는데 갑작스런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비즈니스 업주들의 고심이 또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 연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송년 모임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백신 접종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사라졌던 송년 모임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송년회를 준비하는 한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랜만에 돌아온 연말 대목에 한인타운 식당가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첫째서부터 셋째 주까지는 주말엔 다 탔고 평일날만 좀 있어요. 자리가 없다고 보면 돼요. 금, 토, 일은 거진 끝난 것 같아요. 보면은 작년에는 모임을 아예 못 하던 게 이제 올해는 모임을 하니까 회식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 하지만 연말 특수의 기지개를 피던 업주들에게 변수가 생겼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때문입니다. 보통 한 15, 16명 정도에서 한 40명 정도 수준으로 많이들 예약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이제 훨씬 좀 낮은 것 같고요. 단 또 이제 종업원들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신종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심조심 또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업주로서는 조금 좀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연방정부는 변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패닉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별도의 봉쇄 정책이 필요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한인 식당가도 백신 패스와 철저한 방역 관리로 큰 걱정은 없다지만 지난해 트라우마가 생길 만큼 어려움을 겪은 터라 또다시 손님들의 발걸음이 줄어들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다음 달 21일부터 신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내구성과 내열성을 갖춘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해 제작했으며 사진과 이름, 여권 번호 등의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각인해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현행 여권 수수료와 동일하며 새로 여권을 신청한 경우에도 기존에 발급된 일반 여권은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교통사고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근황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즈는 골프 전문지 골프 다이제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복귀 희망을 내비쳤지만 대회 출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뒤 처음 인터뷰에 응한 우즈는 불행하게도 현실이라며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덧붙였습니다. Just to be immobile for 3 months and just lay there and I was just looking forward to just getting outside. That was a goal of mine. Finally got to that point. Went transition from wheelchair to crutches to now nothing, and I'm on the better side of it, but I still got a long way to go. 우즈는 지난 2월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로 오른쪽 정강이뼈, 발목뼈 등의 중상을 입었고 사고 직후 다리 절단이 논의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우즈는 다음 달 2일 우주재단이 주최하는 히어로 월드 챔피언십 대회에서 사고 뒤 첫 공식 석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어린이들의 선물 준비에 분주한 시기인데요.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장난감 선물과 크리스마스 조명 등이 자칫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연방의회에서 더 강력한 안전표준을 요구하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강하고 생기가 넘치던 리스 햄스미스. 태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의 원인은 장난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전 크기의 단추형 전지였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이 될 연말 연시, 자칫 안전사고에 대한 부주의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Batten batteries are a hidden hazard every day, but the risk exponentially rises during the holiday season. 오늘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연방상원소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끔찍한 사고로 딸을 잃은 햄스미스를 비롯한 지지자들은 의회에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연방상원에서는 더 강력한 안전표준을 요구하는 희생자 리스의 이름을 딴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There's a lot of work to do in educating the public. But in addition to education, enforcement is also important. As a mom and a grandmother,
I am especially attuned to all of this. 4세 이하의 유아는 모든 것을 입에 넣는 습성이 있는 데다 기도가 좁아 작은 크기의 부품에도 질식의 위험이 큽니다. 이외에 풍선과 조명 등도 질식과 화재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Given how common this problem is this holiday season, consumers should be on the lookout for counterfeits when shopping for any product.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 맞춤 교육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장난감이 고장나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검사하고 아이들이 놀 때 보호자가 지켜보는 등 안전사고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에서 도난당한 소포가 2억 1천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보안업체 세이프와이즈와 코보험 시큐리티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64.1%는 한 개 이상의 소포를 도난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53.5%는 여러 개의 소포를 도난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도난당한 소포는 2억 1천만 개에 달하며 절반 이상이 50에서 200달러 상당의 제품으로 집계됐습니다. 절도 담당 경찰은 연휴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여행을 떠나 집안을 비우는 시간이 늘면서 현관 소포 도난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크리스마스 선물 시즌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이프와이즈는 소포 절도를 당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UPS나 페덱스 등 배송 업체에 연락해 도난당하거나 손상된 품목에 대해 청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제약사 머크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긴급 승인하도록 권고했습니다. FDA 자문기구인 항균제 자문위원회는 오늘 투표를 거쳐 찬성 13표, 반대 10표로 먹는 알약인 코로나19 치료제 몰루피라비르 승인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처음으로 집에서 복용할 수 있는 약을 승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자문위 전문가들은 이 약을 임산부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FDA가 이 약을 사용하기 전 임신 검사를 포함한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권고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머크의 코로나 치료제는 며칠 이내에 미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몇 주 안에 화이자의 유사한 알약도 FDA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크사의 이 알약은 이미 영국에서 지난달 4일 세계 첫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사실상 당무를 거부하면서 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과의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는 측근들에게 대표직 사퇴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오전 일정을 돌연 취소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잠시 뒤 다시 공지문을 올려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당무 거부를 선언한 겁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짧은 글을 쓴 뒤 측근들과의 술자리에서 대표직 사퇴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종인 대신 김병준 위원장이 선대위 간판이 되고 자신이 끝까지 반대했던 이수정 교수가 들어온 데다 자신과 상의하지도 않은 세종행 일정이 보도되면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직전 당대표가 당무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사무총장을 보내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이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보로서 내 역할을 다 하는 것뿐이고. 이후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 대표를 만나러 서울 노원구 당협 사무실을 찾았지만 이 대표는 휴대전화를 끈 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되도록 서로 설득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수습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 측근인 장제원 의원은 후보는 다 같이 선거운동을 하자는데 나한테 더 큰 권한을 달라고 하면서 분란이 발생했다며 이준석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의원은 후보가 측근 파리떼들에 포위돼 있다며 당대표를 겉돌게 하면 대선을 망친다고 윤 후보 측 인사들을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입당할 때부터 이준석 대표와 마찰을 빚었었죠. 양측의 갈등이 이 대표의 당무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게 된 배경을 이호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은 입당할 때부터 예고됐습니다. 윤 후보는 이 대표가 없는 날 갑자기 당을 찾아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입당할 때 패싱하긴 했죠. 그건 뭐 다시는 정당사에 반복되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후보 선출 뒤엔 선대위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당내 중진들은 물론 김병준 전 위원장, 김한길 전 대표 등을 포함하는 통합형 선대위를 꾸리자는 윤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원톱으로 가자는 이 대표의 구상이 부닥친 겁니다. 여기에 이수정 교수 영입으로 노선 투쟁이 벌어졌고, 이수정 교수가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라는 것이 저는 우리 지지층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세종행 일정 논란은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저한테 가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면에 윤 후보 측은 이 대표가 일부러 문제를 키우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벼랑 끝 전술을 펴며 당을 위기 상황으로 보는 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윤 후보 측은 또 이 대표가 대선이 9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고, 이제 선대위가 꾸려졌으니 선대위 활동에 충실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친윤석열 중진 의원들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권력 투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이러다 공멸할 수 있다며 조속한 수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양측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전면에 여성 인사들을 발탁했습니다. 여전히 부동층이 많은 2030 여성 표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주 선대위원장의 18살 여고생을 파격 발탁한 데 이어 중앙선대위 사령탑에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30대 여성인 조동영 교수를 전격 영입했습니다. 육사 졸업에 자이툰 부대 파병, 하버드대 출신 우주항공 전문가 등 조 교수의 화려한 이력에도 송영길 대표는 유리천장에 갇힌 여성에게 희망을 주고 20, 30대 여성과 엄마들의 아픔에 소통하는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저희 세대보다는 좀 더 낫게 또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물려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했고, 국민의힘도 선대위원장으로 범죄 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와 사할린동포 3세 스튜류커바 디나 씨 두 여성을 임명해 여성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을 비롯해 여성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온 이 교수는 최근 국민의힘의 이대남 당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윤석열 후보의 여성 정책 공약을 입안하는 데도 일정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그 공약의 공백이 보였습니다. 성폭력 무고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현장에서 어떤 종류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지지 기반이 취약한 2030 여성들을 향해 적극적인 구애 행보에 나선 가운데 여성 인사 영입이 실효성 있는 여성 정책 개발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그룹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애플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올해 가장 많이 재생된 노래에 올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30일 애플뮤직은 올해 글로벌 스트리밍 차트 총결산 순위를 발표해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올해 가장 많이 재생된 노래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해 발매된 다이너마이트는 흥겨운 디스코풍 리듬과 긍정적인 가사로 전 세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한국 가수 중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 정상에 올랐습니다.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올해 5월 발매된 새 영어 싱글 버터는 21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BTS는 오는 2일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되는 LA 대면 공연에서 총 20만 명을 동원하며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이틀째 계속된 강풍으로 밤사이 사망자가 2명 늘어 총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고 시속 130km를 기록하며 이스탄불과 인근 지역을 덮친 강풍 탓에 떨어져 나간 건물 구조물이 모녀를 덮쳐 어머니가 숨졌고 건설 현장의 벽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상에서는 보스포루스 해협의 해상 통행이 금지됐으며 소형 화물선 한 척이 강풍에 떠밀려 좌초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천재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첨탑 꼭대기에 별 조명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높이는 무려 7m, 무게가 약 5.5톤에 달하는 별 장식은 오는 8일 동정 마리아 대축의 행사를 위해 설치됐으며 800개의 창문과 함께 점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882년 착공된 이후 현재까지 건축 중인 대성당은 가우디 100주기를 맞는 2026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사태로 완공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중심가에 있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1살 배기와 3살 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6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이 현장으로 출동했는데요. 건물 안에 있던 가족들은 도움을 청하며 구조를 기다렸지만 연기 흡입으로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버려진 사무실로 주로 취약계층이 머물렀으며 부모는 파키스탄과 루마니아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곰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동면에 들기 전 배를 불리고 살을 찌운 후에 긴 휴식에 들어가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잠자려면 잘 먹어야지 냉장고 털어간 곰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한 가정집 창고에서 누군가가 냉장고 안을 뒤지는데요. 카메라에 딱 걸린 정체는 바로 야생곰이네요. 긴 겨울잠에 들기 전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온 겁니다. 집주인은 엉망진창이 된 창고에 깜짝 놀라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다가 먹방 중인 곰을 생생히 목격했다는데요. 열려있던 창고 문으로 곰이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고기와 초코바 70만 원어치를 꺼내 먹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맘때면 야생곰들이 겨울잠을 자기 전 영양을 섭취해두기 위해 주택가로 내려와 냉장고를 뒤지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는데요. 앞으로 집주인은 창고 문을 닫는 걸 절대 잊지 않을 것 같네요. 영국군이 운용하는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F-35가 추락하는 영상이 SNS에 유출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천억, F-35의 굴욕, 이륙 직전 바다에 추락입니다. 경사로에서 이륙한 F-35 전투기가 갑자기 속도를 잃더니 바다로 추락합니다. 지난 17일 오전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인 훈련을 위해 이륙하던 F-35 전투기가 지중해로 추락하는 영상인데요. 당시 조종사는 비상탈출을 했고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영국 국방부 측은 사고의 원인에 대해 언급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 때문에 영국 데일리메일은 미국의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사가 제작하는 F-35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F-35는 감지되지 않고 적진에 침투할 수 있는 스텔스기로 1급 비밀에 해당하는 레이더와 센서를 갖춘 차세대 전투기인데요. 영국은 대당 가격이 우리 돈으로 1,582억 원에 달하는 F-35 전투기를 24대 보유 중인데 앞으로 138대를 더 사들일 예정입니다.
난치병을 앓고 있는 콜롬비아 50대 여성이 통증 때문에 알라사를 선택했다가 집행이 취소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인간답게 죽고 싶다. 안락사 허락받은 여성입니다. 불치퇴행성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콜롬비아의 마르타 세풀베다 씨. 극심한 통증 때문에 지난 8월 안락사를 허가받고 날짜까지 받아놨었는데요. 그런데 안락사 집행을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현지 의료당국은 재심의 결과 말기 질환 환자여야 한다는 안락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인간답게 생을 마무리할 권리를 인정하라며 법적 투쟁에 나선 세풀베다 씨. 마침내 콜롬비아 법원이 관계기관에 48시간 이내에 그녀와 안락사 일시를 협의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곧 두 번째 안락사 날짜를 받고 삶을 마감하게 된 그녀는 말기 환자가 아님에도 안락사를 허가받은 첫 사례가 됐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도서관에 100년 넘게 대출 중이던 책이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111년 만에 반납도서, 연체료만 96만 원입니다. 매일 약 3천 권에 달하는 반납도서를 확인하는 미국 아이다호주 한 도서관 직원. 여느 날처럼 반납된 책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는데요. 1910년 미국 카네기 국립도서관에 대출됐었던 책이 온전한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미국 ABC 등 외신에 따르면 익명의 시민이 111년째 장기 연체 중이던 도서를 반납했다는데요. 대출 당시 하루 2센트였던 연체료를 계산하면 그 연체료만 우리 돈 96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도서관 사서는 해당 도서에 현재 도서관에서 사용 중인 표식이 없었고 워낙 오래돼 근무하는 직원 중 전에 이 책을 본 사람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반납된 이 도서는 보존 상태가 좋아서 역사실에 비치될 예정인데 책 열람은 가능하지만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척박한 사막에서 유목민의 무거운 짐을 운반하고 고기와 털, 젖을 제공하는 귀한 동물이 바로 낙타입니다. 아름다운 낙타를 뽑는 대회가 열렸네요.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코는 크고 귀는 작아야 낙타 미모 기준입니다. 화려한 장식을 하고 주인과 함께 등장한 낙타들. 해마다 이맘때 열리는 아랍에미리트 낙타 미모 경연대회 출전한 암컷 낙타들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낙타의 미의 기준이 뭘까요? 다리는 길고 곧아야 하고 털은 매끄럽게 윤이 나야 하며 우아한 자세를 갖춰야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3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낙타 미모 경연대회는 국가가 지원하는 문화유산 축제이자 관광객 유치는 물론 낙타 품종의 순수성 보존을 목적으로 한 행사라고요. 지난 2019년엔 2만 4천여 마리의 낙타가 출전해 치열한 미의 경쟁을 벌였는데 총 상금이 무려 190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알무하라미 가문의 낙타 와힐라가 중동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타로 뽑혔다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30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